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1차 피해 신고 기한이 이번 주 종료되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유족도 많은데요.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군사재판 기록 등으로 희생자 900여 명을 찾아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당시 군법회의 명령문입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이 같은 군사재판 기록과 각종 연구 자료를 토대로 여수 지역 희생자 900여 명을 찾아내 신고했습니다. 문헌이나 기록으로 여순 사건을 확인한 사람이 유족 등을 대신해 신고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따른 겁니다. 이 자료가 1948년도 생성된 자료라는 얘기죠. 현재 그 주소지나 이런 부분하고 전혀 틀립니다. 여순 사건 지원팀에서 일일이 개조를 해가면서 그걸 확인해내서 잠깐 엄청 어려웠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순천이나 광양 등 6개 시군의 희생자 명단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 2차 신고 기간에 추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 신고는 대부분 희생자 유족들의 개별 신고에 의지해온 상황. 18일 기준 전남도가 집계한 여순 사건 피해 신고는 6,200여 건으로 희생자 추정 규모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너무 큰 아픔이라 지금도 그 표출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유족들 자체가 지금 현재 뿔뿔이 휘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 때문에 정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는 직권조사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여순사건위원회는 진상규명 사건을 직권조사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 기록이나 사건 발생 지역 등도 직권조사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전북 남원 지역만 우선 직권조사하고 있습니다. 군법회의 명단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직권조사 명령을 내려서 그걸 전부 조사해서 희생자를 편집시킬 수 있어요.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1년, 희생자 결정과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역할 강화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서남권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희생자 4만여 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영광이 2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영암과 신안이 각각 7,600여 명과 1,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가 한국전쟁 희생자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해가 컸던 서부권 8개 시군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이 오는 4월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주전남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초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또 전남에 아직 의과대학이 없다며 전남의 수건사업인 의과대학 신설에 성일종 정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습니다. 나주에서 버스 운전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게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대도시 시내버스와 달리 농어촌 버스는 운전사 보호 가림막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데요. 때문에 버스 운전사들이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보도에 배수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 승객이 버스 운전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을 하더니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멱살을 잡고 밀치고 버스에 내렸다가 다시 올라와 또다시 폭행이 이어집니다. 지난 15일 나주의 한 버스 종점 차고지에 도착한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회차장에 와갖고 이제 온갖 욕설을 하시면서 폭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많이 무서웠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버스 번호 표시 등이 꺼졌다는 이유였는데 승객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폭행을 당한 운전사는 고막이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 치료 중입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버스와 동일한 내부의 차량입니다. 이렇게 안전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이나 광주 등 안전가림막이 설치된 대도시와 영딴판입니다. 전남의 17개 군 지역 농어촌 버스에는 단 한 대도 안전가림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내버스와 수요 응답형 버스에만 운전자 보호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세한 버스업체에 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도 낮아 농어촌 버스가 안전사각에 놓이는 셈입니다. 연료비나 그다음에 인건비 그쪽 부분 일단 치우쳐야 되니까 나머지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주시 관할관청이 나주시에 의견을 좀 제시해서 좀 지원을 좀 받아서 농어촌 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설맞이 전국 장사 씨름대회가 영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7년 만에 신생팀도 참가하고요. 여기에 최고 실력이라는 영암군 씨름단의 활약은 단연 관심인데요. 이런 와중에 영암군 씨름단은 존패 기로에 섰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모래판 위에 두 선수. 경기 휘슬이 울리고 순식간에 승부가 갈립니다. 힘과 기술, 찰나의 판단력이 좌우하는 씨름판의 묘미를 한껏 보여줍니다. 4년 만에 영암에서 열리는 설날 장사 씨름대회에는 전국 19개 팀 270여 명의 장사가 엿새간 모래판 위 최강자를 가릴 예정이고 올해는 7년 만에 신생팀도 참가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장사 13회, 단체전 우승 4회 등 전국 최고 실력을 뽐내는 영암군 민속 씨름단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씨름만 한다 하면 그 씨름보다 다른 거 안 봐. 씨름은 그 정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영암 수사 함께 영암 선수들이 잘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래판을 호령했던 영암군 민속 씨름단은 현재 존패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씨름단 운영비는 한 해 20억 원가량인데 열악한 군 재정의 낭비라는 지적과 특히 전신인 삼호중공업 코끼리 씨름단 해체 뒤 영암군이 창단하면서 군민 동의 등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는 문제가 뒤늦게 제기된 겁니다.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씨름단 존패를 포함한 운영 개선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2017년도에 창단할 때 국민들의 의견이 찬반이 팽팽히 맞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씨름단을 존치해야 될지. 영암군 씨름단의 존패 여부는 빠르면 다음 달 초 결정될 전망.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를 씨름 부활의 원년으로 삼고 이른바 K씨름 진흥을 위해 갖가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혀 씨름단 해체 논의를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시 소유 도로를 편입해 백화점을 대규모로 신축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세계가 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 입안 반영 여부를 자문한 결과 재자문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위는 신세계 제안에 대해 신축 백화점 주변을 넘어 일대에 미치는 교통 영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 분석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버스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성명을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버스 회사의 기부 체납 제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고 시민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며 연료비 체납액 자력 해결과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도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이 같은 요구사항에 다음 달 20일까지 수용하거나 회신이 없을 경우 사업 면허 취소 등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큰 추위라는 뜻을 가진 절기 대한인 오늘 추위와 함께 곳곳에 눈이 날리겠습니다. 전남 동부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은 오늘 낮까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그제 발원한 황사가 영향을 주면서 오늘 오전까지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고요.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눈비 소식이 잦은데요. 설 당일인 일요일 오전에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낮이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오후에는 눈으로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눈도 내리지만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도 영하 5도에 머물면서 강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 광주 1도, 화순 2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다만 낮부터 찬바람이 불겠는데요.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5도, 보성 3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도, 영암 4도, 강진 5도로 쌀쌀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화요일에 시작된 눈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많은 눈과 함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